첫 번째 유형입니다. 균합 방식 작성과 양적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다음 같은 풀이 방식들을 바로 떠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기 앞서서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가 한 페이지 안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른쪽은 잘 보시면 글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출제 포인트 짚어놓은 것들이 있겠고요. 즉 변별력으로 묻고자 했던 출제 포인트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는 문제를 푸는데 정리해서 쓰게 될 팁들을 좀 제가 따로 좀 정리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는 해설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 하단 쪽에는 출제가 매년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지까지도 같이 넣어놨어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읽어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으로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름 복습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기체 A 모형으로 주고 있네요. 모형으로 줬다라고 하는 게 나름 유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는 그 말은 양적 관계로서 개수가 줄고 느는 것들을 반드시 따져가지고 반응식 작성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반응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체 A와 B가 반응을 해서 기체 C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작성이 가능하겠니? 라고 했을 때 바로 A라고 하는 기체와 B라고 하는 기체가 반응인 거니까 서로 같은 공간 안에서 충돌을 통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따라서 생성물인 C로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즉시 우리는 모형으로 연결을 가져가 줬을 때 입자소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동그라미였던 A는 4개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생성물에 보니까 그 4개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B라고 했던 건 용기 안에 반응 전에는 분명히 몇 개가 있었니?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3개가 있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하나만 남았어요. 그 말이 곧 무슨 말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3개 중에서 2개만 줄어들게 됐던 것이고, 특히나 없었던 네모돌이가 돼주는 C가 바로 몇 개나 생긴 거야? 그러면 4개나 생기게 됐던 거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4개 줄고 2개 줄 때 바로 4개씩 늘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개수비를 뽑아낼 수 있겠고요. 이 정도까지 보는 건 누구라도 봐요. 자,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힌트 하나가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질문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기체였다는 데 있죠. 기체였다는 데 있어요. 모두가 기체죠. 그리고 그런 조건을 누구를 가지고 그래서 강철 용기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사실은 이건 정말 쓸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억만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PV nRT라고 하는 상태 방정식 정도는 기억을 할 거야. 우리 공부는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일정하네? 그리고 R값은 상수네? 온도도 일정하네. 그러면 입자수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압력으로 얘기도 되겠네? 그렇죠. 질문이 무조건 압력으로 이어져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문제 유형에 맞게 해석을 해낸 거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균열 반응식 2개가 B랑 반응해서 2개 C가 만들어진다. 이미 4대 2대 4로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이미 개수비 찾아줬던 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에서 한계 반응물은 A가 되겠니? 그렇죠. A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A가 우리가 4개가 있었던 그 4개가 몽땅 다 반응 후엔 사라지고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A는 한계 반응물이 맞겠고요. 3번 그렇죠. 드디어 등장하죠. 압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체이기 때문에 압력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바로 압력을 묻고 있지만 압력을 진짜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자수를 봤더니 반응 전에는 3개가 반응 후에는 하나가 남았으므로 따라서 당연히 3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양과 같겠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
부피도 온도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4번 반응 후에 C의 몰 분율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상의 토탈 입자수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죠. 반응 후를 가서 봤더니 반응 후에는 토탈의 입자수가 우리가 5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C라고 했던 것은 바로 4개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5개 중에 4개가 있었던 거구나. 따라서 우리가 4번도 맞는 말이 돼주겠죠. 그럼 마지막 5번. 실은 이 문제는 저한테 수업을 듣고 그 당해에 충남대 수석을 했을 거예요. 충남대 수석이고 영남대는 차석인가로 붙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은 경희대도 붙을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화학은 2개가 틀렸었어요. 나머지도 잘 봤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수 나와서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 문제를 보고는 늘 제가 당부드리는 기체 나오고 사실 온도 결정하고 강철 용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밀도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다. 왜?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이 돼주며 거기다가 부피마저도 우리가 일정한 거니까 강철 용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밀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반응 전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은 거. 그래서 선택지를 거꾸로 5번부터 읽어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는 5초 만에 답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양적 관계 기본적인 질문의 문항들이 되어주겠고 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 우리가 또 반응식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